마켓나우 3부 시작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지혜입니다. 자, 오늘 장도 역시 쉽지는 않습니다. 지금 대형주 위주로 실적 발표가 진행이 되고 있는 실적 시즌인데요. 호실적을 예상했던 종목들이 실적 발표 이후에 차익 실현 매물이 나와서 약세 흐름을 보이는가 한편 또 실적이 부진하게 나타나는 종목들은 실망 매물이 또 한편으로 출회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후장 역시 약세의 장을 어렵게 이어가고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양대 지수의 흐름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루 만에 하락 전환된 흐름인데요. 이 코스피는 1% 약세 흐름으로 2,645선에서 움직이고 있고요. 코스닥도 0.5% 조정을 받으면서 857선에서 무거운 흐름을 다소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코스피 일중을 보면서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뉴욕 증시가 반등이 사흘 만에 멈췄습니다. 대형 기술주 중심으로 하락세가 있었고요. 메타가 또 향후 실적 전망이 좀 어두웠습니다. 그러면서 작년에 AI 열풍을 몰고 왔는데 과연 이게 기업의 수익을 가져다 줄까라는 의문이 있었습니다. 전반적으로 관련주가 약할 수 있었다라는 가능성이 있었고요. 아니나 다를까 코스피가 약세 흐름으로 출발이 됐고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도 흐름, 전기 전자 업종과 또 제약 바이오 업종으로 몰리다 보니까 지수 전반적으로 무겁습니다. 자, 수급 흐름도 바로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코스피 시장은 하루 만에 외국인이 매도로 전환된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코스피 이 시가 2,252억 원 매도하고 있고요. 기관 쪽에서 4거래일 만에 매도로 전환됐습니다. 현재 4,166억 원 빠져나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개인이 나홀로 6,360억 원 정도 매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바로 이어서 코스피 시총의 흐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SK 하이닉스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왜냐하면 시작과 동시에 갭 하락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의 차익 실현 매물이 나타났습니다. 1분기는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했습니다. 고대역폭 메모리 HBM 아주 잘 아실 텐데요. 고부가 가치 제품을 잘 팔았다라는 부분이 있었고, 그리고 그동안 이제 원가 수준으로 판매를 했던 낸드 플래시 가격이 상승하면서 흑자 전환이 됐거든요. 그럼에도 오늘 약세를 보이는 건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고 있다라고 시장은 판단을 하는 거고요. 이 여파 플러스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물 출회가 또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비슷하게 삼성전자도 SK 하이닉스 영향을 받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하락하면서 2%대 약세고요. 8만 원 선 여전히 밑에서 움직이고 역시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물이 출회됩니다. 그런데 단 하나 굉장히 중요한 게 SK 하이닉스는 더 이상 매물벽이 쌓이지는 않고 있는 모습이 차트에서는 확인이 되고 있으니까 이 부분 잘 또 판단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LG 에너지 솔루션 보도록 하겠습니다. 2.6% 약세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데요. 전년 동기 대비해서 75% 이상 영업이익이 감소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2분기 실적도 좀 암울합니다. 리튬 가격이 하락하는 동시에 유럽을 비롯한 주요 시장이 수요가 좋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면서 2분기도 봐야겠지만 좋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게 발표가 됐습니다. 2차 전지 관련주 중심으로 전반적으로 좀 하락하는 그런 기운들이 오늘 당연히 느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사실 역대 1분기 가장 좋은 실적을 냈음에도 개별 호재에 머무는 흐름들이 오늘 시장에서 보여주고 있고요. 현대차는 조금 이후에 실적 발표되거든요. 그런 부분으로 좀 보셔야 될 것 같고, 다만 이제 믹스 개선이라고 해서 뭐 미국이나 인도 지역 쪽 하이브리드 차종 이런 부분에서는 긍정적인 부분이 있고요. 환율이 이끄는 실적단도 잘 확인해 보시고요. 기아는 내일 실적을 발표합니다. 자, 코스닥 일중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스닥은 855선에서 출발이 됐고 장한대 상승 반전을 시도하기도 했으나 0.6% 하락하면서 860선 밑에서 움직이고 있다는 게 포인트고요. 자, 수급 흐름 보면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도가 역시 출회되고 있는데 하루 만에 하락 전환이 된 거고요. 매도로 전환이 된 거고요. 외국인 2,300억 원 정도, 기관 615억 원 매도가 출회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코스닥 시총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보시면요.
에코프로가 좀 눈에 띄실 것 같습니다. 액면 분할 후 거래가 재개가 됐습니다. 원래 50만 원 선이었는데 10만 원 선으로 몸집이 좀 가벼워졌습니다. 네, 이런 부분에서 오늘 나홀로 4.9% 상승 보이고 있고요. 에코프로 BM과 이 부분은 이제 2차 전지 좀 약하기 때문에 영향을 받아서 3.6% 하락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죠. 자, 그 밖에도 엔캠은 3.8% 이건 좀 차별화되고 있는 양상이고요. 리노공업, HPSP 그리고 이오테크닉스 오늘 반도체 소부장은 약간 희비가 엇갈리는데 이건 좀 이후에 설명해 드릴 거고요. 어쨌든 이 시총 코스닥 시총 상위주에서는 약세 흐름을 보이고 있다라고 정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달러원 환율만 좀 잠시 보면요. 현재 1,377원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엔달러 환율이 34년 만에 최저치로 떨어진 흐름들이 있었는데 원화 약세 이런 부분에 좀 영향을 주고 있으니까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온다라는 부분과 더불어서 사실 그 실적에 대한 낙수 효과는 HBM 관련주가 아니고 전통 레거시 D램 쪽 소보장으로는 일부 몰려들면서 이게 시장을 좀 선방하고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오후 1시 6분 지나고 있는데요. 시장 상황 좀 알아봤고요. 이제 이데일리 스핀 전강판을 통해서 1시 전략 조금 더 자세하게 세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은 마켓나우 3부 함께하고 계시고요. 마켓 스핀으로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우영 실전투자연구원 대표님과 함께할게요. 대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은 실적이 뭐 좋게 나오든 좋지 않게 나오든 이게 약세장입니다. 좀 어려운 대응 좀 예상됩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자,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오늘 시장을 보게 되면 어제와 오늘의 온도 차이가 너무 크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그 스핀의 이데일리 스핀의 전광판을 보기 전에 오늘의 주식의 명언 한마디 하고 오늘 이제 진행하려고 합니다. 지수는 바람이고 종목은 파도이다라는 말이 오늘 시장을 보면 딱 맞아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자, 어제 기관과 외국인이 양지수 쌍끌이 매수를 통해 가지고요. 갭 상승도 아닌 갭 점핑 양봉의 쌍끌이 매수를 통해 가지고 바디를 키워놓는 자리였습니다. 자, 그런데 어제 매수한 기관과 외국인의 매수 물량이 오늘 그대로 다 나오는 걸 보게 되면 자, 전화로 묻고 싶은 마음입니다. 다시 말해서 어제 왜 샀니?이라는 말까지도 할 정도로 오늘은 개파락의 음봉이 나오는데 이 또한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받아들여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것은 기관과 외국인의 매도입니다. 그렇지만 이 주가는 지수의 방향대로 움직이다 보니까 오늘도 어제는 갭 상승 점핑 양봉의 양 쌍끌이 매수다 보니까 전 종목이 들어 올리는 현상. 반대로 오늘은 개파락의 음봉, 도치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지만은 전 종목의 밸류 체인으로 움직이는 종목들은 대부분이 약세 흐름을 좀 보이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자, 그러나 이 방송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자, 오전과 오후의 이 징검다리 시간대에 어떤 전략을 가져야지 그 다음날 점핑 양봉뿐만 아니라 연속적인 이 매매를 통해 가지고 수익을 얻을 수 있는지 지금부터 매일같이 해드리는 매일같이 여러분들 분석해드리는 트레이딩 스핀, 이데일리 스핀의 전광판을 보면서 오늘은 아주 디테일하게 테마별, 종목별 그 카테고리 안에 어떤 주도 종목이 있는 것까지 한 종목씩 체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이데일리 스핀 전광판을 보면서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요
무엇보다도 이 기존의 어제와 오늘은 전혀 틀린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강세를 통해 가지고 실적 테마로 보이는 대부분의 종목들의 상위에 올라와 있는 테마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 기준으로 모두 다 올라와 있는 반면에 오늘은 이 기존의 이 약세 흐름을 보였던 이 종목군과 그리고 개별적으로 움직이는 테마군들이 오늘 질비하게 움직이는데 그 이유와 아니면 이 전체적인 이 시장을 계속 지금부터 체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적 테마로 보이시는 여기 보시는 K푸드 같은 경우에는요. 자, 말 그대로 우리 시장에 이제는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 자, 한류 연풍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나라의 이 유명한 연예인들이 전 세계 문화를 바꾸고 있다. 음식 문화까지도 바꾸고 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얼마 전이었죠. 지금 이 삼양식품의 이 불닭볶음면이 지금 미국에 아니면 유럽에서 까르보 불닭볶음면이 없어서 못 판다는 소식과 함께 연일 상승으로 달리고 있습니다. 자, 한번 찍어보면서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삼양식품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차트를 보게 되면 6개월 차트인데 3개월 차트만 보시더라도 우상향의 지금 시장의 이런 변동성 시장과는 전혀 상관없이 글로벌 탑 종목으로 우뚝 서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말 그대로 지금 글로벌 시장에서는 불닭볶음면의 이 인기가 이 주가에 그대로 남아돈다라고 좀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뿐만 아닙니다. K푸드에 지금 뒤따라가고 있는 종목들은 중에서 빙그레입니다. 자, 메로나의 인기는 중국뿐만 아니라 유럽까지도 지금 진출해서 지금 활약을 남기고 있는데 현재 빙그레의 이 차트를 보게 되면 자, 우리나라의 주식인가라는 생각이 들 만큼의 우상향의 기관과 외국인이 쌍끌이 매수, 특히나 기관이 2개월째 쌍끌이 매수를 통해 가지고요. 지금 현재 시가총액이 4,200억에서 지금 현재 6,900억까지 올라가는 모습을 통해 가지고 앞으로도 이 빙그레의 흐름은 아주 좋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자, 특히나 오늘 정별 초입이 나오는 폴더블 폰을 보게 되면 오랜만에 차트를 잡았습니다. 이녹스 첨단 소재가 이 오랫동안 6개월간의 이 하락을 딛고 저점에서의 오늘 기관과 외국인의 쌍끌이 매수를 통해 가지고 정별 초입을 만들게 되는데 이 또한 폴더블 폰뿐만 아니라 지금 시장에서는 이제 파리 올림픽 이걸 통해 가지고 삼성의 갤럭시의 이 폴더블 폰뿐만 아니라 갤럭시 AI 폰의 이 마케팅 효과가 곧 이어질 거라는 이 여러 가지의 긍정적인 마케팅 효과 이어질 거라는 소식과 함께 폴더블 폰의 이 외국인 기관들의 매수가 심상치 않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녹스 첨단 소재 같은 경우에는 정배열 초입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 방송을 보신 분들은 관심 동동에게 꼭 넣어 놓으시고요. 오늘 61선 통과한 이후에 내일에 61선 안착 다음에 이틀 뒤에 기관과 외국인 쌍끌이 매수로 다시 한 번 더 양봉의 2%짜리 9시 10분 전후로 2%짜리의 양봉을 만들자마자 여러분들은 정타 물량, 다시 말해서 지금은 잽을 치고 안착했을 때 한 번 더 사고 비중 물량은 이틀 뒤 양음량에서 이제 준비하시면 될 뜻으로 판단이 됩니다. 자, 그뿐만 아니라 OLED 저 PBR이 있는데요. 오늘은 저 PBR 중에서 제일 차트가 좋은 지역 난방공사입니다. 여러분들 지역 난방공사 하면 예전에는 사실 이게 주식인가라는 생각까지 들었었죠. 근데 1월 달에 저 PBR 관련돼 있는 밸류업 프로그램에 있어가지고 지역 난방공사가 지금 시장에서 제일 핫하게 좀 부각이 되었던 일도 있었습니다. 자, 그러고 나서 어느 정도 한 차례 꺾이고 나서 1개월 전부터 저점이 잡히고 캔들 12개에서 11개 전부터 저점에서 물량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자, 여러분들 차트 한번 보시면요. 5일선 하단에서 누군가가 잡아가는 모습입니다. 그게 누구냐? 외국인과 기관이 5일선을 받쳐놓고 던질라면 던져라. 나는 사고 있다라는 표현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자, 지금 차트를 보시게 되면 정고점에 47,000원 한번 벗겨먹고 다시 한번 더 음봉 준 다음에 방향이 결정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지역난방공사 같은 경우에는 저 PBR 관련 주 중에서 기관과 외국인이 관리자가 들어와서 밑에서 사고 있다라는 관점에서 여러분들 꼭 관심 등록에 넣어놓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뿐만 아니라 오늘은
반도체, DRAM 레거시 쪽으로 움직이는 종목들이 꽤 있지만 사실상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약세 흐름으로 인해 가지고 전반적으로는 투심은 좀 약한 게 사실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장기 테마에서도 오늘 특별한 종목이 자, 연일 2개월째 올라가는 종목이 있죠. 자, 강남 제비스코입니다. 자, 이 강남 제비스코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페인트 도료, 건설용 건축용 도료 제품을 만드는 회사인데 저 PBR 관련돼 있는 섹터라고도 할 수 있고, 자, 어째 보면 앞으로의 올해 어닝 서프라이즈가 기대되는 종목으로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저 PBR 관련주라고 생각하게 되면 사실상 어찌 보면 한 달 전 아니면 1개월 한 반 정도, 보름 정도는 조정을 받아야 되는데 강남 제비스코 같은 경우에는 전혀 조정 없이 자, 눌림목을 주면서 우상향의 패턴이 나오는 걸 보게 되면 자, 지금뿐만 아니라 올해 상반기는 추가적인 상승이 예견이 되고 있습니다. 되고 있습니다. 자, 기업 실적 한번 볼까요? 자, 얼마나 좋은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요. 자, 올해 작년 2022년에 44억이었습니다. 2023년 425%가 늘은 230억이었습니다. 자, 1분기 어닝 서프라이즈 예고되고 있고요. 특히나 PBR 0.30에 자, ROE가 상당히 좋은 자, 2%대 좀 나오고 있습니다. 자, 별로 좋은 건 아니네요. 죄송합니다. 자, 시총은 1,800억에 유보율 대단합니다. 9,200%입니다. 부채 42%의 이 강남 제비스코는 사실상 지금 시장과 전혀 반대편에 우상향이 나고 있기 때문에 자, 여러분들이 꼭 관심을 갖고 저 PBR 관련주들이 다 무너진 게 아니다. 야, 여러분들이 강남 제비스코를 보면서 여러분 기준을 좀 잡아주셨으면 합니다. 자, 그뿐만 아니라 오늘 페인트뿐만 아니라 5G가 움직이고 있는데 자, 이 장기 테마 쪽에 움직이는 종목들을 대부분이 이 시장과는 반대편에 이 종목의 카테고리가 많지 않은 쪽에 약간의 트레이딩 물량이 움직이는 걸 볼 수 있는데 특히나 5G는 한번 짚고 넘어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5G 같은 경우에는 올해 사실상 이 AI 반도체의 이 선풍적인 이 흐름에 따라 가지고 통신 장비 쪽에서의 사실상 이 흐름이 같이 움직일 수 있습니다. 네트워크 환경이나 아니면 반도체 환경 다 비슷한 환경이기 때문입니다. 자, 와이솔이 오늘 어제와 함께 오늘 급등이 나고 있는데 특히나 와이솔 같은 경우에는 5G 종목 중에서 사실상 지금 우상향 신고가 패턴의 유일한 종목이라고 좀 볼 수 있습니다. 자, 국내 유일의 휴대폰 필트 제조업체이고요. 오늘 쌍끌이 매수를 통해 가지고 어제가 차트가 좋았었죠. 어제 이 1시 방송에서도 여러분들 차트가 잡히는 걸 보게 되는데 역시나 이 이데일리 스핀에서 관통용 캔들, 다시 말해서 정배열 초입을 만들어 놓는 우상향 패턴에 잡힌 종목들은 그 다음날 흐름이 좋다라는 걸 오늘 다시 한 번 더 볼 수 있습니다. 자, 와이솔 같은 경우에는 기관과 외국인이 쌍끌이 매수를 통해 가지고 오늘 장대 양봉을 내면서 신고가 흐름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내일까지도 여러분들이 자, 오늘 종가 배팅도 가능하고 내일 갭상승에서 여러분들 차익 실현 해보는 것도 트레이딩 방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뿐만 아니라 오늘 초전도체가 움직이는 걸 보게 되면 아침 일찍 이 프로그램을 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어째 보면 아침 시작과 동시에 기관과 외국인 이 쌍끌이 매수를 하고 있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개파락 딱 떨어지자마자 초전도체 쪽에 물량이 들어가는 걸 보고 오늘 약세장이라는 걸 좀 느끼실 수 있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조금 전에 제가 밑에 하단 자리에 테마를 전체적인 테마를 보시게 되면 약세장이나 움직이는 섹터들이 보이게 됐는데 자, 그렇다면 오늘 여기까지 하고 그러면 오늘 오후장에 공략해야 되는 종목과 내일 오전장까지 여러분들이 눈여겨봐야 되는 종목들을 잠시 후에 체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약세장이고 거래 대금도 줄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각부터 내일까지 좀 잘 활용할 수 있는 종목 전략이 뭐가 있을지 관심주 말씀해 주시죠. 네,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사실상 오늘 약세장이기 때문에 마음 같아서는 그냥 패스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네. 자, 그러면 안 되죠. 이 주식이라는 것은요. 사실상 좀 모르시는 분들이 하는 이야기 중에서 약세장이면
버리고 좀 장이 좋으면 하겠다라고 하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주식은요 365일 걸치고 있는 사람에게 기회가 옵니다. 다시 말해서 비중 조절을 하면 되지 다 팔고 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사실 맞지 않습니다. 비중 조절을 해가면서 지수로 보면서 비중 조절을 해가면서 여러분들이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오늘은 비중은 작게 해서 여러분들이 배팅과 내일 아침의 흐름을 체크해 주시면 되는데 오늘 오후장에 여러분들한테 체크해 드릴 종목은 첫 번째 종목입니다. 첫 번째 종목으로 한양 디지텍을 여러분들에게 오늘 첫 번째 종목으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한양 디지텍 같은 경우는요. 반도체 전체적으로 좋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전 고점을 벗겨먹는 기관과 외국인의 쌍끌이 매수가 들어온다는 것은 사실 내일 오전장에 만약에 반도체가 반등이 난다라고 하게 되면 제일 먼저 우선순위를 좀 봐야 되는 게 반도체고 그중에서 매물 벽이 없거나 악성 매물이 없는 종목들 한해서 개파락이 양봉이 날 수 있다라는 기준이었습니다. 자, 일단 한양 디지텍 같은 경우에는 어떤 내용을 들고 있냐? 그러면 반도체 메모리 이 메모리 모듈 업체입니다. 삼성전자가 서버용 메모리 모듈 메모리 서버용 SSD 조립하는 외주 업체라고 보시면 되는데 매출의 90%가 삼성전자를 통해 이 매출에 나오고 있습니다. 의존도는 크지만 삼성전자가 잘 될 때마다 따라다니면서 매출이 나온다라고 볼 수 있는데 특히나 올해 2분기 기업용 SSD 가격이 1분기 대비 자 얼마 전에 큰 대대적인 기사가 나왔었죠. 25% 가까이 인상할 예정으로 감상 중이었던 기업용 SSD의 생산이 정상화됨으로써 앞으로의 SSD 가격뿐만 아니라 삼성전자에 납품하고 있는 한양 디지텍이 사실상 최대 수혜주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실적 바로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실적이 올해 어닝이 예상이 됩니다. 2022년도에 528억에 자 2024년 많이 쪼그라들었습니다. 191억이었는데 올해 25% 기업 SSD 가격을 인상시키게 되면 자 1분기 어닝뿐만 아니라 2분기 어닝 올해는 사실상 2023년 대비 컨센서스가 이 120%까지 상승이 나기 때문에 지금 현재의 우상향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PBR 2.7 하나에 ROE 9.8%입니다. 유보율 1660%에 부채 88%에 아주 우량한 회사고요. 현재 시가총액 3,700억의 쌍끌이 매수 그리고 차트를 보게 되면 오늘 전고점을 벗겨먹는 장대 양봉이다 보니까 오늘 오후장 한번 그리고 내일 갭상승의 도치에서 한 번 더 준비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종목 바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종목은요. 자, 두 번째 종목도 자, 반도체라 가지고 여러분들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내일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반도체 돌아서자마자 제일 먼저 이제 여러분들이 봐야 되는 종목들을 먼저 우선적으로 이야기 드린다는 거 잊지 말아 주셨으면 합니다. 자, 두 번째 종목 DIT입니다. DIT는요. 자, 평판 디스플레이 금사 장비 레이저 커팅의 종목인데 그라이드 장비뿐만 아니라 2차 전지 필름 금사 장비라고 볼 수 있는데 특히나 SK하이닉스의 HBM3E의 양산에 들어가는 자, 레이저 어넬링 시스템의 독점 기업이라고 좀 보시면 됩니다. 삼성은 누굽니까? 자, 이 삼성 이오테크닉스가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되고 레이저 어넬링 장비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 웨이퍼 급속 어넬링 RTA입니다. 대비 온도를 변화시키는 현상을 자, 면 저항 특성의 계산만에 따라 가지고 불량을 없애는데 적용되는 HBM 수율 문제의 해결책 중 하나가 이 DIT가 들고 있는 기술이라고 좀 볼 수 있습니다. 자, 영망치 양봉입니다. 자, 오늘 오전장에 사실상 매수가 들어오다가 오늘 오후장에 전체적인 매도 물량이 나오면서 외국인들은 매도인데 현재 영망치 양봉을 만들고 있는 쪽이 기관이 쌍끌이 매수가 들어오기 때문에 현재 자리는 여러분들이 매수 관점으로 봐도 무관하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 특히나 유보율 보십시오. 기가 막힙니다. 유보율이 9,900%에 부채 13%입니다. 여러분 어닝이 가능한 종목이라고 좀 볼 수 있고 특히나 올해 2023년 대비 올해 2024년 어닝 서프라이즈의 이 종목은 전년 동기 대비 한 150%의 컨센을 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현재 자리는 내일 만약에 반도체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반등 시 우선순위로 봐야 되는 종목입니다. 단 영망치기 때문에 오늘보다도 내일 조금 더 관심을 가져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세 번째 종목 바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 종목은요.
5월 달입니다. 5월 달을 기약하는 종목인데 5월이면 여행 가셔야죠. 예, 가족과 함께, 지인과 함께 아니면 연인들과 함께 여행 가야 됩니다. 여행의 대표적인 두 종목을 보게 되면 우리나라에 하나투어에 있고 모두투어가 있습니다. 저는 오늘 모두투어를 좀 이야기 드리고 싶습니다. 왜 모두투어냐? 하나투어는 사실상 영업이익이라든지 올해 한 전체적인 사이즈를 봤을 때 파이가 제일 큽니다. 그리고 시가총액도 몇 배 차이 날 정도 좋습니다. 단 하나투어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요번에 세럼봉을 맞았던 이유가 매각 이슈뿐만 아니라 매각 이슈를 통해 가지고 앞으로의 경영진들의 여러 가지 조금 불안감이 좀 없잖아 있었죠. 자, 그러나 하나투어 욕할 건 아닙니다. 사실 좋습니다. 단 우리는 최대 저점에서 나오는 파이가 더 좋습니다. 다시 말해서 오늘 모두투어 같은 경우에는 개파락의 양봉의 60일선을 뚫어주는 자리에서 정배열 초입에 1차 돌파, 2차 돌파가 많은 자리이기 때문에 사실상 같이 올라가더라도 여러분들의 수익의 폭이 좀 더 많은 게 오늘 현재 기준에서는 모두투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기술적인데요. 말 그대로 오늘 어닝을 보면서 이야기 드린다면, 실적을 보면 이야기 드린다면, 자, 2022년도에 적자였습니다. 팬데믹 때 적자였죠. 2023년도 자 115억인데 자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2024년 올해 컨센은 287억, 전년 동기 대비 148% 성장해 1분기 영업이익이 흑자 전환에 94억 영업이익이 컨센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힘들었었지만은 유보율이 아직까지 932%에 부채 200%지만 사실상 사실상 유보율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건전하다라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드렸던 이 세 개 종목은 자 오늘뿐만 아니라 내일까지 꼭 관심을 가져보자라는 의견으로 오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표님 이렇게 세 종목 말씀해 주셨습니다. 못다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시간이 마련된다고요. 내일 오전이죠? 네, 맞습니다. 네. 자, 며칠 전까지 오후장을 좀 이야기 드렸는데요. 사실상 여러분들 주식할 때 제일 어렵고 제일 중요한 것은 사실상 오전장입니다. 시초가의 어떤 포지션과 어떻게 매매하냐에 따라 가지고 그날의 전체적인 흐름이 틀리거든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하루 거래량 중에서 9시에서 30분 그리고 10시까지의 거래량이 거의 과반수가 차지합니다. 그리고 9시 5분에서 10분 사이에 기관과 외국인의 포지션의 방향에 따라 가지고 모든 것이 결정되기 때문에 그 어려운 시간에 여러분들 이데일리 TV, 이데일리 온 걸 검색하시게 되면요. 제가 이데일리 온에서 유일하게 라이브를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하고 같이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마켓스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오후 1시에 뵙겠습니다. 정우영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본 프로그램은 투자 판단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드리고 있습니다. 다만 투자 결정에 대한 책임은 시청자 여러분의 몫이라는 거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립니다. 자, 현재 1시 28분 지나고 있는데요. AI에 포착된 이슈와 종목은 뭐가 있을지 버블맵 싱크풀을 통해서 확인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소금 가장 검색을 많이 하셨습니다. 지금 식품업계에 비상이 걸렸다고 하는데요. 이 필수 원재료가 정제소금, 정제염입니다. 그런데 이게 부족해서 제품 생산을 전면 중단할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문제가 된 울산 석유화학단지 내에 이 한 주가 바닷물에서 이제 정제염을 뽑아냈는데 이 국내 유일의 기업이 지금 열흘째
예, 이게 중단이 되고 있어서 문제가 된다라는 부분에 지금 관련주가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저출산 관련주도 오늘 좀 뛰고 있는 상황인데 2월 출생아가 2만 명이 처음으로 붕괴가 됐다고 합니다. 저출산 시대, 그래서 모나리자 18%, 깨끗한 나라 8%, 꿈비가 4%, 대형미디어도 함께 엮어서 4% 가깝게 오름세를 보이고 있고요. 이 밖에도 은행 관련주가 오늘 좀 선방하고 있는데 금융사의 이제 고금리는 은행 이런 쪽에 좀 긍정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같이 연관돼서 검색을 한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 같은 기사 이슈와 종목 관심이 있었다는 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싱크풀 버블맥 AR 포착된 종목과 이슈 살펴봤고요. 잠시 후에 마켓 이슈로 돌아오겠습니다. 네, 마켓나우 3부 마켓 이슈로 돌아왔습니다. 오늘 함께할 주제 저희 봐야 되는데요. 그 전에 김한진 이코노미스트님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평소에 꼭 모시고 싶었는데 나와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감사합니다. 예, 오늘 전략 잘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우선 시청자분들과 함께할 수 있는 오늘 주제 저희가 화면으로 준비했습니다. 먼저 만나보시죠. 네, 시장이 미국의 금리 인하가 언제 될지에 따라서 좀 우왕좌왕하는 모습입니다. 하나의 재료에도 일희일비하고 있는데 그 시점을 어떻게 판단해내야 될지 굉장히 시장에서도 민감하게 반응해서요. 네, 박사님의 의견은 어떠십니까? 네, 이제 파월 의장이 사실 오락가락했었죠. 작년 12월 말만 해도 금리를 좀 당장 인하할 것 같이 얘기했었고 올해도 계속 비슷한 멘트를 날렸는데 최근에 조금 물가가 꿈틀대다 보니까 살짝 꼬리를 내렸습니다. 네. 그래서 시장이 상당히 혼란스러운 상태고요. 사실 주가가 많이 오르고 밸류에이션이 높아진 상태에서 좀 연준을 믿고 있었는데 연준이 이제 좀 그렇게 나오니까 사실 시장이 기대를 언덕이 하나가 없어진 듯한 네. 이제 그러한 상황이 된 거고요. 사실 이번 주에도 26일 날 현지 시간으로 PCE 물가, 개인 소비자 지출 물가가 나오지만 지금 물가가 떨어지고는 있습니다. 떨어지고는 있는데 최근에 한 3, 4개월 그러니까 올해 들어서 물가의 추이는 사실 전월비로 0.2% 이하로 나와야 되거든요. 네. 그래야 연준의 목표치인 2%의 물가에 조금 더 근접할 수가 있는데 계속 나오는 게 0.4, 0.35, 0.3 위에서 지금 놀고 있습니다. 네. 이번 주에 나오는 근원 PCE 물가도 지금 0.3으로 예상되고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조금 더디게 떨어지는 네. 물가에 의해서 지금 연준이 아무래도 6월 금리 인하는 조금 성급한 감이 있다라고 이제 여러 연준 위원들도 이제 앞다퉈 나서서 얘기를 하고 있어서 네. 제 생각에도 6월은 조금 급하다. 근원 PCE 물가가 한 2.5%를 깨지는 않더라도 밑으로 2.5%에 근접하는 수치가 나오는
한 7월 수치를 확인하고 빨라 9월에 인하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지속적으로 경제 지표를 주시해야 될 이유는 있는 것 같습니다. 당장은 PC의 물가 이 지표가 중요할 네,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네. 자, 그리고 최근 뭐 국제 정세 여러 가지 얽혀 있다 보니까 중국 경제에 영향도 좀 있어서요. 이것도 좀 살펴봐야 되는데 일단 1분기 GDP 성장률은 예상보다 좋았습니다만 내수 쪽에서 탄력 있게 올라오지 못하다 보니까 중국 경제는 좀 신뢰하지 못하는 게 아닌가요? 이렇게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박사님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네, 1분기 GDP는 사실 서프라이즈였죠. 그러니까 5%대 초반이 나왔기 때문에 네. 상당히 조금 기대 이상의 수치를 우리가 받아봤고요. 근데 내용을 뜯어보니까 말씀 주셨듯이 조금 소비보다는 인위적인 건설 투자와 그리고 정부 지출에 힘입은 바가 좀 컸고요. 특히 GDP 디플레이터가 너무 많이 빠지면서 조금 성장의 착시 현상이라고 그럴까요? GDP가 높게 나오는 이제 그런 현상이 있기 때문에 지금 중국이 뭐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좀 굉장히 막중한 부채 조정과 구조 조정을 지금 감당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지방정부 부채와 지방정부가 보증한 특수목적법인 뭐 LGFB라고 이제 영어로 그러는데 네. 아무튼 이런 부동산과 관련된 부채가 지금 GDP의 한 100% 정도 되고 이 중에 상당 부분은 조금 부실화되어 있다라고 지금 알려져 있기 때문에 지금 월가에서도 중국의 경제 성장률이 올해는 조금 1분기 GDP의 출발은 좋았지만 네. 조금 분기가 거듭할수록 조금 뒤로 갈수록 좀 GDP가 조금 하향 추세를 보이는 거 아닐까. 그래서 네. 연간 전체적으로는 5%대 GDP는 조금 역부족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지금 컨센서스는 뭐 한 4%대 중반인데 저는 조금 더 낮게 보고 있습니다. 네. 4%대 한 4.3%. 그래서 1분기 GDP를 조금 뭐 너무 1분기 GDP가 너무 높게 나왔다고 너무 이제 중국 경제를 좀 신뢰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부동산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내수 소비가 GDP에서 굉장히 약합니다. 그리고 최근에도 이제 1분기 GDP가 높게 나와서 그런지 사실 중국이 좀 시장 금리에 손을 안 댔거든요, 2달째.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도 조금 중국 정부가 좀 공격적인 경기 부양책을 내세우면서 인위적으로 과거처럼 경기를 끌어올릴 가능성보다는 어느 정도는 부채 조정과 구조 조정을 해가면서 조금 약간 낮은 성장률을 감당하지 않을까라고 네. 지금 저는 내다보고 있습니다. 들으면서 이제 궁금한 게 이제 자구책을 노력을 할 것 같다라는 느낌은 드는데 이런 식으로 가다가는 우리 경제에 어떤 영향을 좀 초래하게 되는 건가요? 네, 아무래도 지금 이구환신이라든지 이런 중국의 전체적인 경기 부양책은 자국 소비재를 사용하게끔 또 이제 건설 투자라는 것도 뭐 사실 비교육제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우리와 같은 좀 이웃 나라에 대한 조금 낙수 효과는 과거보다는 조금 낮게 형성되지 않을까라는 관점에서 과거처럼 중국 경제가 우리나라 산업에 조금 효자 역할을 하는 부분들은 조금 반감되지 않을까, 반감되는 한 해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어쨌든 그쪽에서 좀 반등을 해줘야지 우리가 또 받아오는 악수 효과도 있는데 네. 그런 부분 좀 계산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가장 많이 또 얘기가 되는 게 엔저입니다. 34년 만에 달러 엔 환율이 155엔대를 돌파한 흐름들이 나타나고 엔저 되면 이제 슈퍼 달러 강세를 네. 믿다 보니까 우리나라도 워낙 약세 계속적으로 우려가 돼서요. 이거는 어떻게 좀 판단을 해봐야 할 요소일지 박사님의 의견이 굉장히 이거 사실 궁금했습니다. 네, 예. 뭐 사실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지금 글로벌 달러가 강세지 않습니까? 네. 미국 경제가 워낙 좋고 또 미국이 조금 연준이 다른 나라 중앙은행보다는 조금 금리 인하에 조금 보수적인 입장을 취할 것이다라는 것이 이제 지금 최근에 달러 강세의 요인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반대쪽에 있는 환율이 전부 약하고 말씀 주셨듯이 달러엔이 가장 약합니다. 그래서 엔이 약한 이유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은 뭐 미국 달러 자체 강세도 있지만 일본 자체의 요인은 뭐 국제사회에서 바라보는 일본 중앙은행 BOJ에 대한 시각은 지금 기준금리를 마이너스 0.1에서 지금 0.1%로 플러스 전환했지만
여전히 국채 매입은 지속할 것이다. 네. 그러니까 일본 중앙은행은 계속 비둘기적으로 완화적인 통화 정책을 지속할 것이 분명해라고 지금 조금 내다보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엔화가 쉽사리 좀 최근에는 이제 조금 좀 강세를 보였습니다만 아무래도 기조적으로 추세적으로 엔화가 강세로 가기에는 조금 역부족일 것 같습니다. 특히 일본의 국가부채 GDP 비율이 252%거든요. 네. 굉장히 높은 상태고 선진국 중에서는 2008년 이후에 가장 많이 늘었습니다. GDP 대비 국가부채 비율이 거의 한 80%포인트가 증가해서 네. OECD 국가 중에서 뭐 1등입니다. 그래서 네. 이렇게 국가부채가 많이 증가한 것에 따라서 국채 발행량도 굉장히 큰 폭으로 증가했고 이런 부분이 전체적으로는 달러엔을 조금 강세로 가져가기에는 역부족이게 만드는 그런 주변 환경이 아닌가 싶어서 저도 일단 뭐 추가적으로 엔화가 더 올라가지는 않겠지만 엔달러가 좀 상승하지는 않겠지만 그렇다고 곧바로 이제 강세 추세로 간다. 조금 상상하기 어렵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그 빚 부담이 워낙 크니까 금리 인상의 카드를 만지작하기는 굉장히 좀 어렵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자연스럽게. 네, 아무래도 일본 중앙은행은 좀 조심스럽게 네. 출구 전략을 뭐 시행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오늘부터 일본 BOJ 통화정책회의가 내일까지 열리는데 네, 거기에서 맞습니다. 어떤 기조들이 열리는지 나오는지 좀 굉장히 중요하게 분석해야 하고 이게 달러 원 환율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니까 잘 판단을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최근 시장을 뭐니 해도 기승전 미국이라는 얘기 참 많이 했습니다. 미국 시장 따라서 우리 시장에 좀 연결되는 부분이 있어서인데 향후 투자에서는 어느 정도 좀 이렇게 참고를 해야 될 요소라고 보시는지요? 네, 아무래도 뭐 지금 현재로서는 중국이 주춤하고 다른 이머징이나 뭐 선진국들이 주춤하기 때문에 특히 유로존이 조금 약하죠. 네. 그러다 보니까 뭐 미국이 독주하고 있고 미국이 독주하다 보니까 뭐 두 가지가 있죠. 그래도 미국이 뭐 약간 계속 조금 독주해 줘야 네. 세계 경기가 버틴다라는 그런 측면도 있고 미국 혼자 가면 안 되지 같이 가야지 이렇게 그 조금 중국도 연결돼 있더라고요. 미국 지금 좋아야지 중국도 네, 괜찮아지는 맞습니다. 거고. 예. 중국의 대미 수출도 예. 그래도 미국 소비가 계속 이제 살아 있어야 또 뭐 중국도 좀 숨을 쉴 공간이 있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미국이 좀 양날의 검인데 네. 그래도 좀 미국 경제가 지금은 뭐 괜찮습니다. 그리고 내년까지도 적어도 내년 상반기까지는 경기 호황을 지속하지 않을까라는 측면에서 그래도 좀 전 세계 경제 버팀목 역할을 미국이 하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해보고 있고요. 네. 특히 주식시장에서의 헤게모니를 미국이 쥐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또 달러가 좀 강보합이고 이러다 보니까 신흥국 쪽으로 또 미국 이외의 지역으로 돈이 지금 흘러나오는 이런 부분들이 약하거든요. 이런 측면에서 미국 증시의 모멘텀에 따라서 각국 증시가 좀 울고 웃고 변동성이 오히려 미국 증시보다 더 큰 그러한 양상을 조금 더 보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미국 증시가 너무 강하다 보면 이거 기준금리가 인하가 안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지만 사실 미국 경제가 전 세계의 그 지붕 역할을 하고 있기 네. 때문에 그것도 사실 놓칠 수 없는 요인 중에 하나다 이런 생각이 드는 네, 걸로서 맞습니다. 투자자분들이 좀 계산하기는 어려운 장이 아닌가 이런 생각 한편으로 들고 있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해드리냐면 최근 레버리지 투자라고 해서 내가 가진 돈보다 더 많이 이렇게 끌어와서 이제 쓰는 그렇게 투자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걸 보면 이제 상승에 베팅하는 개인들이 좀 늘어나고 있다라는 거잖아요. 이분들한테 혹시 해주고 싶은 조언이 있으신지 아니면 이 현상을 우리가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네, 지금 뭐 올해 들어서는 특히 시장의 방향성이 약하기 때문에 네. 조금 모멘텀 플레이 혹은 뭐 굉장히 트레이딩의 역량에 따라서 단기 수익률이 조금 변동이 크죠. 네. 그래서 트레이딩은 뭐 사실 전문가 영역이 있고요. 그런 재능이 있으신 분들은 뭐 트레이딩 해도 괜찮지만 보편적인 투자자들은 사실 트레이딩을 계속 반복하다 보면은 네. 실수를 하기 마련이거든요. 그것보다는 미국 경기가 언제 꺾일까? 좀 전에 우리 말씀 나눈 대로 이런 부분들 가령 뭐 한 6개월 후에 미국 경제가 꺾인다. 전 세계 경제가 조금씩 더 큰 폭으로 식는다 이러면 지금은 사실 주식을 굉장히 조심해야 될 텐데
다만 이제 그런 상황은 아니다라고 저는 진단하고 있어서 네. 그래도 연말까지는 그래도 뭐 조금 박스권 트레이딩은 가능한 그러한 뭐 환경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미국 경제 좀 받쳐주다 보니까 최악의 사태는 네. 일어날 가능성은 좀 제한적이다. 네, 이렇게 대세 좀- 하락장은 아닐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게 좀 위안은 되는 그런 네, 장입니다. 맞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도 SK 하이닉스가 깜짝 실적을 냈는데도 불구하고 차익 실현 매물이 나타나면서 시장 전반적으로 좀 어두운 오후장이 지금 전개가 되고 있는데 이런 걸 보면은 우리 시장이 너무 이제 반도체에 의존하다 보니까 반도체 꺾이면 전반적으로 우울해지는 건가 이런 좀 다소 아쉬운 그런 장이기도 하거든요. 어떻게 보시는지요? 사실 굉장히 큰 힘이 되면서도 예, 쏠림 현상이 좀 있다 보니까 예. 네,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반도체에 대한 의존도가 높다라는 것은 이제 팩트고요. 예. 또 한 가지는 뭐 조금 달러를 아까 좀 말씀 나눴습니다마는 달러가 약간 강보합 기조고 이러다 보니까 원화가 약세다 보니까 조금 외국인들도 적극적으로 조금 우리나라 주식을 폭넓게 사기보다는 올해는 이제 반도체 경기가 확실하니 삼성전자를 중심으로 한 반도체 주식을 집중적으로 지금 사들였던 거고요. 예. 그런 측면에서 이제 반도체주로 쏠림이 심하다 보니까 외국인들이 조금만 안 사도 좀 시세는 조금 변동성이 큰 폭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저는 일시적인 현상이라고 봅니다. 아, 뭐 그래요? 달러가 예. 뭐 앞으로도 계속 뭐 초강세로 가기는 어려울 거고 그렇다면 뭐 외국인들도 상반기에 보여줬던 것보다는 더 강할 수는 없겠지만 좀 1분기에 보여줬던 것보다는 더 강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는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순매수 우위를 좀 지켜주지 않을까라고 저는 기대하고 있고요. 네. 그런 측면에서 그래도 실적이 꽂히는 종목은 또 반도체나 반도체 관련주일 것이다라는 측면에서 저는 올해 포트폴리오로 뭐 반도체를 빼고 생각하기는 좀 어렵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네, 반도체 관련해서 굉장히 궁금하신 분들이 계셨을 텐데 이 박사님이 해주신 이 답이 조금의 투자에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굉장히 중요한 이슈 이제 코앞에 두고 있습니다. FOMC 회의 우리나라 시각으로는 한 5월 2일 목요일 새벽쯤에 알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관전 포인트는 뭐라고 보시나요? 네. 네, 뭐 사실 이번 주에 나오는 이제 1분기 GDP 속보치와 네. 그리고 또 PC 물가, 3월 물가가 이제 조금 영향을 줄 것 같고요. 네. 앞으로. 근데 이제 뭐 그 FOMC를 앞두고 이제 뭐 여러 가지 뭐 설왕설래가 있겠지만 연준은 사실 5월달 FOMC에서는 뭐 가장 중점적으로 우리가 시장에서 봐야 될 거는 이제 QT. 네. 그동안 이제 950억 달러씩 모기지 증권과 국채를 이제 사들여 지금 팔아왔는데 팔아온 게 아니라 엄밀히 말하면 뭐 지금 만기 도래하는 것을 재투자 안 하는 방식으로 네. 줄여왔죠. 네. 이제 그 부분을 이제 앞으로는 이제 QT 테이퍼링 조금씩 이제 덜 줄이는 이제 그러한 상황으로 갈 것이다라는 것이 이제 5월 FOMC에서 발표를 앞두고 있고요. 네. 그런 측면에서 이제 더불어서 파월 의장이 요즘에 최근 오락가락했지만 다시 정리해서 봤을 때 네. 물가 또 미국의 경제 좀 온도에 대해서 경제 강도에 대해서 어떠한 연준의 시각을 갖고 있는지를 이제 조금 엿볼 수 있는 FOMC가 될 것 같습니다. 네, 늘 그랬지만 이번 또 5월 FOMC 굉장히 중요한 분기점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김한진 박사님은 정말 마켓나우 3부에서 계속 모시고 싶은 분인데 다음에 출연하시기 전까지 지금 단기간에 주식 투자자분들을 위해서 좀 조언할 사항이 있으면 마무리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뭐 연준 뭐 여러 가지 경제 상황 복잡하지 않습니까? 네. 조금 중심을 잡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특히 조금 경기를 보고 주식 투자를 하기에는 조금 어렵습니다. 현실적으로는 기업 실적을 중심으로 실적이 꽂히고 또 실적과 관련된 수주가 느는 기업들 그래서 실적 중심으로 종목별로 대응하시다 보면 또 전체적인 매크로 환경도 좀 우호적으로 좀 변해 있지 않을까 나중에 이렇게 네.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변동성이 있을 때 기준을 잡아야 되는데 그것은 실적일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네, 주셨습니다. 맞습니다. 그거 좀 명심하고 저희가 다음에 뵈기까지 좀 전략을 잘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도 도움이 많이 되셨으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마켓 이슈는요. 김한진 이코노미스트와 함께 진솔한 얘기 나눠봤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부터 이틀간 일본은행 BOJ의 통화 정책 회의가 열립니다. 엔화 가치는 심리적 마지노선인 달러당 155엔을 돌파하기도 했는데요. 이 34년 만에 최저 수준으로 떨어진 겁니다. 이에 BOJ에서 엔저 대응에 구체적인 언급이 나올지 주목됩니다. 우리나라 시장이 달러 엔 환율을 주목하는 이유는 달러 원 환율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원과 엔이 동조화되는 현상 때문입니다. 현재 엔화 값이 170엔까지 밀릴 수 있다라는 전망이 나오는데요. 이러면 달러원 환율도 1,400원 돌파 배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슈퍼엔저가 일본만의 문제가 아니고 한국 경제에도 악재인 이유입니다. 잘 생각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지혜 뷰였습니다. 자, 저희 이데일리 TV 유튜브 채널에서는요, 그 채권 부위가 무료 공개 녹화를 진행합니다. 이번 주 금요일, 그러니까 내일입니다. 오후 7시 KG타워에서 열리는데요. 공동락 대신증권 부장이 출연하니까 여러분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자, 마켓나우 3부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더 최선을 다해서 오후 1시에 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